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건축 뉴스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6일 날 통과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과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3월 6일 건축법 개정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략 4가지 정도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어의 신설, 결합건축에 대한 용어가 신설됐고요. 두 번째는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감리 중간 보고서 제출 시기가 좀 달라졌고요. 네 번째는 건축물 관리법, 해체 허가 대상에 대한 확대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건축법 2조의 용어의 정의가 신설됐는데요. 8의 2, 결합건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결합건축에 대한 용어가 신설되면서요, 좀 일부 조정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으로 이제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 결합건축이 되겠는데요. 용어의 정의로 새롭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부분에서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 그 항목을 보시면은 건축주가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에 상관없이 감리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건축주가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가 바로 신기술이죠. 신기술. 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은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건축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신기술에 대한 인정을 광범위하게 해줬다면 이번에 개정된 법은 신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로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신기술 범위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광범위하게 적용된 신기술이 이전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일부 그 범위를 조정을 하겠다는 이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입니다. 자, 역량 있는 건축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축주가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은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법도 일부가 조정이 됩니다. 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3조 사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역량 있는 건축사의 범위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나와 있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역량 있는 건축사면 감리를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 역시 역량 있는 건축사 자격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죠. 일부 좀 축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있는 건축사인데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그 건축사의 범위를 조정한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법은 이제 실제로 이제 시행령이 공포되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인 범위를 조정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리보고서 제출 시기 조정이 있습니다. 자, 현행법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하고 유지하죠. 그리고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 중간 보고서를, 그리고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 완료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바 각각 작성해서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는 감리 중간 완료되면은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또 감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제 건축주에게 제출하는데요. 여기서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 중간 보고서와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시기는 사용 승인 때 제출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는 보통 이제 사용 승인 때 감리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리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면 감리 중간 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게 되는데요. 건축주가 감리 중간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이때도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감리 보고서는 사용 승인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 사용 승인 때 감리 중간 보고서와 감리 완료 보고서를 한꺼번에 제출을 했었는데, 이제는 감리 중간 보고서를 건축주가 이제 제출받죠. 제출받는 것은 감리 중간 보고가 완료된 경우에 받죠. 이럴 경우에는 똑같이 허가권자에게도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리 중간이 완료되면 허가권자에게도 동시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시기 조정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행 시기를 보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공포가 3월 6일 날 공포됐기 때문에 6개월 후, 즉 9월 7일부터 시행을 하고요.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니까 허가받은 거하고 상관없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착공신고 들어갈 때나 허가를 득하고 나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그때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일부 조정이 되겠는데 9월 7일부터 조정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건축물관리법 해체 허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이 되고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현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5월 1일 전에 이거를 공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6일 날 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된 내용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기존의 법이 해체 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해체 허가의 대상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높이가 20m 이상, 그리고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서 5개층 이상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법이 해체 허가 대상이 좀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 높이가 12m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지상층, 지하층 포함해서 4개층 이상 건축물이 이번에 해체 허가 대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서초구에서 일어난 철거 붕괴 그 사건 이후로 이 내용이 강화가 됐고요. 자, 그리고 30조 2가 신설됐습니다. 허가권자는 이 건축물 해체 허가에 따라서 허가하고 해체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축물의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해체 감리가 정해지는데 해체 감리 외에 현장 점검을 허가권자가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점검을. 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같은 경우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현장 점검에 대한 대상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향후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입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이전에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같은 경우도 허가권자 지정의 감리 대상 부분이 조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9월 7일 이전에 만들어져서 9월 7일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향후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20년 3월 6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건축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좀 건축 뉴스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실무하는데 착오 없으시고요. 제가 건축물 관리법에 대한 그 해설 영상을 좀 만들려고 했습니다만은 아직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또 고시 부분이 최종적으로 공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공포가 되게 되면 제가 건축물 관리법 관련된 내용을 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건용의 건축 뉴스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다음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